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고요. 최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신세계가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강남점이 국내 단일 점포로는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또 3조 원은 전 세계 주요 백화점들과 견줘도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신세계가 지난달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본점, 타임스퀘어점, 강남점 세 곳의 서울지점 1, 3분기 백화점 총 매출이 1조 8,747억 원이거든요. 세 곳의 매출 합산이기 때문에 강남점의 매출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4분기가 백화점이 성수기 시즌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매출이 몇 배로 확 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 시간에서는 강남점 매출이 어떻게 3조 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3조 원을 신세계 강남점의 진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화점 매출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백화점에서 신라면과 진라면을 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판매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근데 백화점이 신라면과 진라면을 매입한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면은 직접 백화점이 라면을 사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요. 진라면 같은 경우는 오뚜기랑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은 쉽게 말하면 오뚜기야, 우리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진라면을 팔고 판매액의 20%만 나한테 그냥 수수료로 줘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신라면 같은 판매 방식을 직매입 방식이라고 하고요.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특약 매입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직매입 방식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특약 매입 방식은 재고 부담을 오뚜기가 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면, 진라면 하나씩 판매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백화점의 라면의 매출은 총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백화점에서 신라면 2,000원, 진라면 2,000원이 팔렸으니까요. 이렇게 총 4,000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00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의 20%를 그러니까 400원을 백화점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신라면 매출 2,000원 그리고 진라면 수수료 400원을 합한 2,400원이 백화점 매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도 다른데요. 첫 번째로 말한 4,000원은 총 매출이라고 하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에 돈을 떼주고 진짜 나한테 남은 2,400원이 순수 매출이다 라고 해서 순 매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은 순매출로 표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총 매출이 기재돼 있고 파란색의 순매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순매출의 합계인 초록색의 4조 6,368억 원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약 말고 또 임대 방식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나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백화점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계약 방식은 크게 고정적으로 월에 얼마씩,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과 매출의 몇 퍼센트를 임대료를 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해요.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명품 끝판왕인 에르메스가 백화점에 임대 방식으로 입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의 10%를 임대료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에르메스가 12월에 장사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백화점은 10%가 임대료로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겠죠. 이럴 경우 어떻게 매출로 기록되나 보면요, 이때는 총 매출이 1,000만 원이 되고 또 순매출 역시 1,000만 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백화점은 그냥 공간을 내어준 거고 에르메스가 그냥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입장에서는 에르메스가 가방을 얼마를 팔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임대료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상품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 수익 1,000만 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과 순매출에는 이 임대료 1,000만 원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매출 구조를 살펴봤으니 이제 다시 신세계 강남점 매출 3조 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 매출 3조 원은 엄밀히 말하면 매출 3조 원이 아닌 거래액 3조 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래액이라는 건 백화점 내, 그러니까 강남점 내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모든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고요. 앞서 설명한 에르메스 1억 원 매출이 신세계의 거래액이다, 거래액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다른 백화점보다 이제 명품 브랜드가 더 많이 입점된 곳인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른바 3대 명품인 에루샤가 다 입점돼 있고요. 심지어 강남점 내에는 카테고리별로 에르메스 매장만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3개, 샤넬도 4개나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구찌, 디올, 버버리, 생로랑 등 우리가 이제 아는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강남점에 다 입점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입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일부만 임대료로 이제 반영이 되고 신세계의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액과 매출액의 차이를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PPT에서 보시는 가방은 저는 절대 살 수 없는 에르메스의 960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만약 판매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액은 96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아까 판매 가격의 10%가 임대 수익으로, 신세계의 임대 수익으로 발생한다고 했으니 신세계의 매출은 960만 원이 아닌 96만 원이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액과 매출의 차이가 10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점은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가방 하나가 수백, 수천만 원을 하다 보니까 거래 규모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 매출과 거래액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백화점에 입점한 식당도 거래액 증가에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한 23개가 있는데 이 식당들도 대부분이 임대 형태로 입점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했더라도 신세계 백화점의 실제 매출에는 큰 기여를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점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거래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회계장부에 있는 매출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출은 또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3조 원의 상당 부분은 신세계 강남점이 번 돈이라고 보기보다는 강남점 내에서 발생한 거래 규모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니까요. 아무래도 신세계가 강남점 매출이 3조 원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그만큼 강남점을 많이 방문하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강남점의 진짜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다시 신세계의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1, 3분기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의 순매출이 7,499억, 그러니까 7,500억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강남점만의 순매출은 알 수 없지만 서울 지점이 본점, 강남, 타임스퀘어 이렇게 세 곳이니 나눠보면 한 강남점 매출의 1, 3분기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이상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강남점 매출이 한 3,50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액 3조 원과 매출 3,500억 정도의 차이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거래액과 매출을 구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표적인데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분기마다 거래액과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의 올해 3분기 IR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6,474억 원은 네이버의 이커머스 매출을 나타낸 거고요. 위에 있는 선 그래프 11조 9조 원, 그러니까 11조 9천억 원은 네이버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거래액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11조 9천억 원의 거래액이 발생해도 매출이 11조 9천억 원이다 라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지는 않죠. 그래서 신세계 측에 이 강남점의 매출 3조 원은 매출이 아닌 거래액이 아니냐라고 직접 물어봤는데요. 신세계 측은 엄밀히 말하면 거래액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하지만 단일 점포의 거래액을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거래액을 매출이라고 표현을 한다고도 하고요. 저 또한 신세계가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일부러 강남점이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백화점 업체들도 거래액이 조 단위를 돌파하면 이런 보도자료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도 이렇게 백화점 점포 매출 순위 기사를 작성할 때 엄밀히 따지면 거래액이지만 매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거래액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 앞으로 단일 백화점에서 매출 몇 조를 달성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 기사에서 말하는 매출은 진짜 매출이 아닌 백화점 내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이구나, 실제로 백화점의 매출은 이 거래액보다는 훨씬 적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거래액, 매출 이런 얘기를 하면 유식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백화점 업계가 말하는 매출, 그러니까 거래액과 실제 매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